원일이TV 16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연휴도 끝났고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행사인데 떨어진 민주당 지지율하고 코로나 사태로 열기가 저조합니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당대표 출마자들은 인상적인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원욱 의원의 발언만 회자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인을 무는 개로 표현한 겁니다. 권력을 탐하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선 박수를 받았지만 여론의 역풍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개와 주인으로 비유한 자체도 부적절했지만 거대 여당의 삼선 중진 의원이 가진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인식, 고작 이 정도인가 의심케 하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 주도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속내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의 주장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은 임명된 권력이고 임명권자는 선출된 권력이다. 임명받은 검찰총장이 선출 권력을 이기려 한다. 한마디로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다. 표현은 부적절했지만 취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말한 거라고 부연 설명을 하긴 했더군요. 국민이 선출한 권력, 대통령, 그 대통령이 임명한 권력인 검찰총장, 이 둘의 관계가 주인과 개의 관계다. 집권당 중진 의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인가? 그래서 법무장관의 입에서 명을 거역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인가? 주인은 국민이지 문재인 정부가 아니다. 검찰개혁의 속내는 결국 권력에 복종하는 충견을 만드는 것이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론의 역풍을 자초하고 있는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말 잘 듣고 주인을 물지 않는 애완견 만들기에 불과했다. 이건 스스로 자폭한 겁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것을 개를 길들이는 주인에 비유한 이 발상,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이해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경실련 정책의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검찰총장이 인사권자의 의중이 아닌 헌법과 법령에 순응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 교수는 민주당에 대고 이원욱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 함은 검찰총장이 법령에 정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될 때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거나 헌법재판소가 파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원욱 의원뿐 아니라 집권 여당인 민주당 전체에 헌법기관과 권력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 의원의 주인과 개 발언의 근저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것을 하지 말라는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권력을 지키라고 자리를 줬지 권력을 물어뜯으라고 자리를 줬냐, 이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 임명권자라고 해서 대통령에게만 충성하지 않겠다.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해서 발탁한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 부당성에 대한 주장, 사실 시작은 조국 전 장관입니다. 얼마 전에 글을 올려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을 했었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수뇌부가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걸로 예상하고 검찰 조직의 총노선을 재설정했다. 대통령 성함이 15번이나 적시된 울산시장 선거 관련 공소장이 그 산물이다.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밑자락을 깐 수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의 주장에 동조하고 윤석열 총장 당장 물러나라고 압박을 했었습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걸로 예상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대통령 탄핵까지 염두에 둔 수사를 벌였다. 그것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본질이다.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인 겁니다. 개가 집주인이 망할 걸로 예상을 하고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 끌어내리기 압박에 대한 이유를 거대 여당 차원에서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거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는데 왜 합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느냐? 이 의문이 이 시점에서 듭니다.
176석 거대 여당, 못할 게 없는 권한을 쥐고 있는데 굳이 말려 죽이기, 고사작전 이런 걸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그런 중대한 음모에 가담돼 있다면 물러나게 할, 더 나아가서 처벌할 합법적인 방법이 헌법 제65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예.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입니다.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검사와 판사가 들어가는 거고 검찰총장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민주당만 176명이고 범여 186명이니까 검찰총장 탄핵 소추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검찰총장을 파면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역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는 것이 검찰총장 탄핵과 파면이다. 이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주장대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하는데 배팅을 했고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밑자락을 깔았고 검찰 조직 총노선을 재설정했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진행했다.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직무수행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니까 불법이고 위법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안은 물러나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탄핵 소추라는 행동을 보여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재의 탄핵 인용, 그게 바로 헌법기관, 즉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 겁니다. 이미 대통령까지 탄핵을 해본 경험을 가진 나라입니다. 제도적 장치가 있고 통과시킬 힘이 있고 한번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없는 일을 만들어서 수사를 했다.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라면 끌어내릴 합법적 방법, 즉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과 제도로 마련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하고 여론의 악화를 불러오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식의 고립무원 작전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건 역설적으로, 법적으로 탄핵할 명분도 근거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력비리 수사가 검찰총장 직무수행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리가 없다는 걸 스스로 민주당이 안다는 겁니다. 그 흔한 청와대 국민청원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추미애 법무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은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가 물론 거부하겠지만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은 답변을 해야 할 상황까지 온 겁니다. 결국 주인 무는 개, 이 비루한 표현까지 동원된 현실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법적으로 끌어내릴 자신이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검찰총장 수족 자르는 인사단행하고 조직 개편으로 검찰 무력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법적으로 검찰총장을 탄핵 소추할 명분이나 근거가 없어서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도 주인 무는 개라는 발언에 대해선 전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할 만큼 당한 수모이고 한 번 더 당한다고 뭐가 대수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대신 주어진 임기에 충실할 것이다. 이 말은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한다. 작심 발언을 한 뒤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끌어내릴 자신 있으면 검찰총장 탄핵 소추를 해야지 그냥 말로 그만두라, 내려와라 이렇게 떠드는 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말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윤 총장의 입지는 고립무원 그 자체입니다. 이제 대검 간부회의나 제대로 열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결과죠. 대검 차장검사급 보직 4개를 없애는 직제 개편안이 완료가 되면 일선청에 대한 대검의 수사 지휘는 사라집니다. 이는 곧 검찰총장의 영향력이 일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이렇게 식물총장으로 이미 만들어 놨는데 민주당 내부에선 왜 윤 총장에 대한 거친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는 당내 친문 세력을 향한 충성 경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개,
주인은 문재인 대통령. 이 발언만큼 친문 열성 당원들의 표를 얻는데 유리한 게 없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발언의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다. 비난의 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는 민주당이 친문 극성 세력의 지지 없이는 누구도 당선될 수 없는 구조라는 그 사실의 반증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는 중도층 민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발언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건 강성 지지층, 소위 집토끼들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전당대회에 관심이 떨어지면 열성 권리당원 투표율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래요. 친문 당원들의 선택이 당락을 좌우하다 보니까 강성 발언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걱정과 쓴소리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8.29 전당대회가 산무 전당대회라고 지적했습니다. 관심도 없고 논쟁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이른바 산무 전당대회. 나오는 발언 대다수가 분명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름만 가려놓으면 누구 주장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초록 동색인 주장들만 넘쳐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편 저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이중잣대로 가늠했고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과거사와 검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자성도 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정의 친일청산 프레임 주장, 민주당 의원들의 친일파 파묘법 발의, 그리고 검찰총장은 주인 무는 개라는 전당대회 발언, 일련의 흐름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나 조응천 의원 같은 쓴소리는 극소수이고 민주당 주류는 여전히 친문 강성파의 그늘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당대표 후보자들도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청와대와의 수평적 권력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보여줬던 부동산법 밀어붙이기 현상은 8월 국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장 친일 파묘법하고 공수처 설치가 쟁점이 될 겁니다. 결국 거대 여당은 전국을 이끌어갈 이슈로 친일 청산 프레임과 검찰개혁 프레임을 고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까지 다시 악화되고 친일 청산, 검찰개혁 프레임 정치가 반복이 되면 국민은 지칠 겁니다. 야당인 통합당은 지지율 상승의 반사 이익은 좀 보겠지만 유력 대선 후보 윤곽이 나타나기 전에는 대한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보일 거고 당분간 지지부진 상태 못 벗어날 겁니다. 올 스톱된 권력비리 수사에 극적인 변수가 생겨서 새로운 동력을 찾지 않는 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여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생겼고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민심 이탈의 흐름은 분명하지만 당장 8월 임시국회 전국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긴 어려울 것 같다. 민심의 심판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답답한 분위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원일이 TV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